우리의 주인공 소고는 이 정석을 채굴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한창 신이 나 있었는데 취미에 열중하던 그는 멀리서 큰 빛을 봅니다. 그 후 예쁜 정석을 발견하고는 신이 나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쏜살같이 달리다가 경찰 근처에서 속도를 늦춥니다. 그는 한 여자아이와 부딪힐 뻔했지만 다행히 제때 방향을 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삼촌과 마주쳤는데 삼촌은 그가 아주 신나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방으로 달려가 돌을 꺼내 살펴봅니다. 이 원시적인 붉은색이 아주 희귀하고 매우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갑자기 그는 환각을 보고 삼촌은 소고에게 빵을 사오라고 합니다. 한편 한 조직이 광산에서 신호를 감지하고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백수처럼 생긴 굿이라는 남자가 이 팀의 지휘관입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장비를 준비시켜 계획대로 출발합니다. 한편 소고는 빵을 사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팀은 한 채굴 지역에 도착해 채굴을 시작합니다. 광산의 반응이 소고의 돌에 직접 영향을 미쳐 폭발하면서 그를 날려버립니다. 하늘로 솟구쳐 친구인 카온과 부딪힙니다. 그녀는 그가 돌진하는 걸 보고 기자가 되려는 줄 알았지만 멀리서 부르는 소리에 소고를 일으켜 함께 도망칩니다. 그때 로망이라는 청년이 차를 몰고 와서 카온에게 같이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집안끼리 정한 약혼이라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망은 이 결혼은 두 가문을 위한 것이니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동생이 말합니다. 오케이, 이건 소고 짓이 틀림없어. 하지만 소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로망은 아내를 데려가지 못하면 집에 돌아갈 수 없다며 카온에게 억지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녀가 그를 비웃자 그는 차로 그들을 들이받습니다. 두 사람은 도로 밖으로 밀려나 도시에 있는 거대한 구덩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어찌된 일인지 두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이곳에 갇힐까봐 두려워하고 그녀는 소고를 끌어들여 미안하다고 합니다. 도시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걸 보니 꽤 깊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소고는 물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가봅니다. 가보니 카온이 무서워서 그를 껴안습니다. 무언가 다리에 닿자 두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로망과 오토 형제는 두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소고는 보드를 고치려고 합니다. 물이 흐르는 걸 보니 출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굿이 추격해와 반대편에서 폭발을 일으켜 동굴 전체가 흔들립니다. 갑자기 소고 근처의 지하 호수에서 빛이 나더니 물이 소용돌이 치며 모두 빠져나가고 하나의 수정 기둥이 남습니다. 수정 기둥이 나타나자 소고와 카오는 내려가 봅니다. 이상해 보였지만 소고가 주운 돌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수정 기둥이 그의 돌을 빨아들이고 위험해 보이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정 기둥 안에서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고의 품으로 안기고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리둥절합니다. 갑자기 굿의 부하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는 10대 2명이 있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필요한 것을 손에 넣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다가와 소녀를 빼앗으려 하자 갑자기 소녀가 방어 체계를 가동해 로봇을 소환합니다. 그 로봇은 순식간에 굿의 로봇을 던져 파괴해버립니다. 굿은 이 상황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로봇이 소고를 뚫어지게 쳐다보자 그는 겁을 먹습니다. 로봇이 그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가져가려 손을 뻗자 굿이 총을 쏩니다. 총알을 맞고도 로봇은 자신의 목표에만 신경 썼고 이에 굿은 직접 전투에 나섭니다. 그는 로봇의 얼굴을 계속해서 때리고 총을 쏩니다. 소고와 카오는 그 틈을 타 도망칩니다. 로봇이 뒤를 쫓자 굿이 갈고리로 붙잡습니다. 로봇이 계속 손을 뻗자 굿은 소고와 두 소녀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순간 상부에서 목표물이 이동 중이라는 연락이 오고 스캔해보니 바로 그 소녀가 자신들이 찾던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봇은 계속 쫓아가려다 케이블을 끊어버립니다. 그가 로봇을 걷어차자 로봇은 그를 공격합니다. 굿이 막아내고 동굴로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연기 속에 숨어 반격합니다. 굿은 그들을 찾아 길을 뚫습니다.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소고 일행이 다시 아래로 떨어지자
로봇이 따라 뛰어내립니다. 소고는 두 소녀를 붙잡고 로봇이 세 사람을 구해줍니다. 본부로 돌아온 그는 신형 로봇을 발견하고 그의 뛰어난 실력 덕분에 상부로부터 그 로봇을 조종하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것은 소고가 자신의 세실리아를 납치했다고 생각하고 되찾기 위해 변신하려 하지만 그의 손에 있는 문양 때문에 변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병사를 직접 고를 수 있다면 임무를 맡겠다고 합니다. 한편 소고는 펠리아를 감싸주며 머리를 말려줍니다. 구체는 아프다고 소리치며 벌레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본 모습은 벌레였습니다. 그것은 소고가 자신의 펠리아를 납치했다고 여기고 되찾기 위해 변신하려 하지만 그의 손에 있는 문양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펠리아는 기본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한편 굿은 위험한 범죄자가 있는 감방으로 향합니다. 그는 부러진 이를 간수 눈에 뱉고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병사들을 차례로 쓰러뜨립니다. 굿은 몇 년이 지나도 그의 실력이 전혀 녹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은 팩이며 굿을 다시 만나 매우 기뻐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실력은 여전합니다. 그의 이름은 팩이며 굿을 다시 만나 기뻐합니다. 다음 날 펠리아가 처음으로 인간의 삶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소고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째째하게 군다고 생각합니다. 펠리아가 처음으로 인간의 삶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전철에서 내리자 펠리아가 분수대에서 장난치려 해서 소고는 짐을 내던지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온갖 물건을 사고 나서 칼의 한 그릇이 소고의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그가 손을 뻗어 막다가 실수로 벌레를 로봇으로 변신시킵니다. 펠리아는 이 로봇이 모차르트라는 자기 친구임을 알아봅니다. 펠리아는 그가 자신의 친구 모차르트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날 아침, 삼촌은 지붕을 수리하고 아침을 준비하는데 모차르트가 소고의 아침밥을 훔쳐가자 화가 난 소고가 뒤쫓습니다. 모차르트는 인간보다 먼저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고귀하다고 주장하지만 소고는 여전히 그를 돌멩이 벌레로만 봅니다. 소고가 빗자루를 던지자 모차르트가 피하려다 칼의 냄비에 빠져버립니다. 카레를 쏟자 크게 화가 난 삼촌은 둘 다 밖으로 쫓아냅니다. 카운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배가 고픈 소고는 모차르트 탓이라며 화를 냅니다. 모차르트는 자신들이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소고가 째째하게 군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가 째째하다고 생각합니다. 펠리아가 비둘기들과 놀기 시작하자 카오는 모두를 데리고 시내로 나갑니다. 펠리아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카온이 전부 사주고 소고에게 짐을 들게 합니다. 전철에서 내리자 펠리아가 분수대에서 장난치려 해서 소고는 짐을 내던지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전철에서 내리자 펠리아가 분수대에서 장난치려 해서 소고는 짐을 내던지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온갖 물건을 사고 나서 모차르트는 그들에게 펠리아가 이 행성의 숨결같은 존재라고 알려줍니다. 그녀의 존재는 자연과 생명을 품고 세상의 평화를 보장합니다. 자신은 펠리아를 지키는 경호원이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일행은 빵집에 들러 무언가를 먹기로 합니다. 가게 주인은 소고의 지인인데 모차르트를 보고 소고가 만든 장난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고와 말다툼하는 걸 보니 천재가 만든 모양이라고 합니다. 오토는 일행이 즐거워 보이는 것을 보지만 로망은 카온이 걱정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시 후 카온은 펠리아에게 줄 빵을 더 삽니다. 소고가 잔소리를 하자 그녀는 여자애들은 단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펠리아와 부딪혀 빵을 놓치게 만들자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사용하고 맙니다. 모차르트가 말리지만 빵은 안경 쓴 청년의 얼굴 위로 떨어집니다. 그는 그냥 넘어가지만 일행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도시 전체의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하고 도시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힘에 매료되어 펠리아를 노리기 위함입니다. 굿과 팩 또한 도시에 있었는데 굿은 이 사건의 배후가 몇 년 전 주가 폭락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소고 일행은 높은 곳으로 피신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근처의 건설 로봇들이 해킹당해 그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도망칩니다. 소고는 적이 자신을 노리게 하려고 보드를 던집니다. 그는 로봇에게 소고를 쫓게 하면서 동시에 케이블카에 있는 펠리아와 카온을 발견하고 케이블카를 높이 올려보냅니다.
그는 홀로그램을 투영하여 펠리아에게 말을 걸며 위협합니다. 모차르트는 소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겁에 질린 펠리아는 케이블 카문 쪽으로 몰리고 소고는 저 로봇을 파괴하고 두 소녀를 데리러 갔지만 그 녀석이 다른 로봇을 조종해서 와이어를 타고 필리아를 찾아왔다. 그가 돌진하자 모우라가 활성화시키라며 던져졌다. 모우라는 돌진에 로봇을 주먹으로 쳐 떨어뜨렸고 그 바람에 케이블까지 끊어졌다. 모두가 그대로 추락하자 필리아는 능력을 사용해 낙하 속도를 늦췄다. 한편 그 녀석은 날아온 케이블에 머리 절반이 날아갔다. 마치 업보처럼 말이다. 그날 오후 소고 일행은 돌아갈 채비를 했다. 한편 그 녀석은 거스에게 발견되었다. 그의 이름은 알프레드였고 거스는 그를 자기 팀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며칠 후 필리아는 소곤의 가게의 직원이 되었다. 그녀는 항상 능력을 써서 손님을 끌었고 그 모습이 모우라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날 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아저씨는 며칠 안에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내일 가게 문을 닫고 태풍 대비를 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알프레드는 붙잡혀 필리아를 찾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면서 말이다. 태풍이 엄청날 거라 생각한 그때 저쪽 아저씨가 갑자기 신발이 없어졌다며 소란을 피웠다. 필리아가 내려왔는데 바로 그 신발을 신고 있었다. 소고는 아저씨에게 돌려주라고 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거부했다. 모우라가 태풍이 뭐냐고 묻자 소고는 먹구름이 가득하고 괴물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다. 하지만 아저씨가 무서운 얼굴로 다가왔다. 태풍은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더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바로 그 태풍 때 아저씨는 평생의 사랑을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리고 필리아를 찾기 시작했다. 갑자기 알프레드가 필리아를 찾아냈는데 우연히도 그녀는 거스의 목표이기도 했다. 한편 가족들은 태풍에 대비해 지붕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일을 분담하며 필리아에게 화분을 집 안으로 옮기라고 했다. 아저씨가 두드리는 걸 보고 그녀도 따라했지만 함부로 힘을 쓰지 못하게 모우라의 감시를 받았다. 모우라는 목재 위로 던져졌다. 그리고는 다시 아래로 던져졌다. 필리아가 지루해하자 카오는 그녀를 정원으로 데려가 채소를 뽑자고 했다. 그녀는 능력으로 정원의 채소를 한 번에 다 뽑고는 원을 그리며 돌렸다. 수리 중에 갑자기 빵집 누나가 찾아왔다. 두 사람이 집을 수리하는 것을 보고는 빵을 먼저 집에 넣어두고 나중에 가게에 와서 좀 봐달라고 아저씨에게 부탁했다. 그때 갑자기 로만 형제가 로봇을 가지고 찾아와 돕겠다면서 말이다. 소고가 소에 대해 묻자 그는 잡아먹으라고 가져왔다고 했다. 로마는 계속 필리아에게만 붙어 있었다. 그 때문에 로마는 동생의 말을 듣고 로봇을 작동시켰다. 하지만 바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모우라가 변신해서 막아야 했지만 둘 다 관성에 밀려 넘어지면서 가게 일부가 부서졌다. 다행히 저녁까지는 수리를 마칠 수 있었다. 모두 모여 파티를 열었다. 로마는 카온을 초대하려 했지만 그녀는 채식 중이라며 거절했다. 필리아는 몰래 음식을 먹고 있었다. 카온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는 소고가 부러웠다. 그녀는 또한 소고를 안타까워했다. 오후에 필리아가 했던 과일, 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보고 싶어하자 필리아는 그릴에 불을 불꽃놀이처럼 쏘아 올렸다. 계속 맞기만 하던 모우라는 배가 고파졌다. 다음날 아침 카온과 소고는 학교에 가야 해서 필리아를 집에 남겨뒀다. 그녀는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가 화를 내며 힘을 쓰자 모우라가 막아섰다. 화가 난 그녀는 모우라를 던져버렸고 그 바람에 유리가 깨졌다. 아저씨는 그걸 수리하면서 태풍에 대비해 가게를 보강했다. 아저씨는 잠시 외출하며 필리아에게 집을 부탁했다. 소고는 카온과 함께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학교가 휴교라는 소식을 들었다. 둘은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사이 거스와 팩이 가게로 찾아와 필리아를 납치했다. 팩은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녀를 데려갔다. 소고는 불안함을 느끼고 비를 맞으며 달려갔다. 가는 길에 그는 필리아가 탄 차를 모르고 지나쳤다. 가게에 도착한 그는 필리아가 납치된 것을 알았고 모우라는 이제야 돌아왔다. 필리아를 돕지 못해 무력감을 느낀 그는 가게가 온통 부서진 것을 보았다. 모우라는 2명이 와서 필리아를 데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그때 알프레드와 마주쳤다. 그는 필리아에게 먹을 것을 주려 했지만 그녀는 거부하며 소고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소고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소고는 빗속을 계속 달렸다. 모우라가 필리아의 존재를 감지했다. 그리고 소고에게 길을 알려줬다. 거스 일행도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챘고 그게 소고라는 것을 확신했다. 카운이 돌아왔을 때 가게는 이미 엉망이었다. 한편 거스의 상사는 재정위원회를 찾아가 왜 필리아를 잡아오라고 했는지 물었다. 그 남자는 필리아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때 소고는 협곡에 도착했다. 모우라는 필리아가 깊숙한 곳에 있다고 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거스 일행은 그를 알아봤다. 그날 동굴에 나타났던 사람이란 걸 기억해낸 것이다. 그는 거스의 장갑차에 접근하다가 팩의 공격을 받았다. 필리아는 절망 속에서 소고의 이름을 불렀다. 소고는 한동안 피했지만 전부 피할 수는 없었고 결국 그의 보드도 총에 맞았다. 그는 모우라에게 길을 막으라고 했고 거스는 적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자신의 기체를 꺼내들었다. 어째서인지 모우라는 팔 하나를 잃은 상태라 이전보다 훨씬 약했다. 소고가 무력하게 필리아를 부르자 그녀도 듣고 서로를 불렀다. 소고가 환풍구를 올려다보자 모우라가 나타나 꼬리를 검으로 바꿔 문을 부수고 그를 탈출시켰다. 필리아의 문도 열렸지만 그건 팩이었다. 그는 그녀를 넘기러 왔지만 비행기가 아직 착륙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팩이 기다리고 있었고 소고는 붙잡혔으며 밖에 모우라도 얻어맞고 감금실에 갇혔다. 변신 형태가 바뀌어 모우라는 더 멋있어졌다. 새로운 적이 나타나자 거스는 로봇으로 달려가 바로 시동을 걸었다. 그는 로봇의 속도를 5배로 올리고 총을 몇 발 먼저 쏘게 했다. 그리고 자신이 출격하자 사격을 멈추게 했다. 한편 상황이 안 좋다고 본 거스도 총을 꺼내 응사했다. 소고가 필리아에게 가려하자 팩이 길을 막았다. 그는 소고의 목숨을 확실히 끊기 위해 로봇까지 꺼냈다. 거스는 날아서 반격할 수 없어 바위 뒤에 잠시 숨어야 했다. 거스가 싸우러 뛰쳐나갔지만 모우라의 연속 사격을 받았다. 폭격을 맞은 거스는 피하기만 할 뿐 속수무책이었다. 소고 역시 당하기 직전이었다. 그때 필리아가 자신의 에너지 구체를 키워 소고 쪽으로 날려보냈다. 그녀 덕에 소고는 그곳을 벗어났고 모우라도 뒤따라 날았다. 셋은 어떤 지역에 착륙했다.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었고 소고가 뒤쫓아왔다. 그가 달려들자 패기칼을 꺼내 위협했다. 필리아는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힘을 썼다. 모우라가 달려와 와이어를 쏴서 팩의 팔을 당겼다. 그는 다른 손으로 필리아를 때렸다. 모우라는 달려가 재빨리 변신을 활성화했다. 변신 형태가 바뀌어 모우라는 더 멋있어졌다. 새로운 적이 나타나자 거스는 로봇으로 달려갔다. 바로 시동을 걸고 그는 로봇의 속도를 5배로 올리게 했다. 총을 몇 발 먼저 쏘게 하고는 자신이 출격했다. 사격이 멈추자마자 둘은 서로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다. 모우라는 주먹 싸움에서 밀리는 듯하자 총을 꺼내 하늘로 날아올라 난사했다. 거스는 상황이 안 좋다고 보고 총을 꺼내 응사했다. 소고가 필리아에게 가려하자 팩이 길을 막았다. 그는 소고의 목숨을 확실히 끊기 위해 로봇을 꺼냈다. 거스는 날아서 반격할 수 없어 바위 뒤에 숨어야 했다. 그는 잠시 몸을 피했다. 그는 과거 전쟁 때를 떠올리고는 총을 들어 마구 쐈다. 한 발이 맞자 흥분한 거스는 뛰쳐나와 싸웠다. 거스가 싸우러 뛰쳐나갔지만 모우라의 연속 사격을 받았다. 폭격을 맞은 거스는 피하기만 할 뿐 속수무책이었다. 소고 역시 당하기 직전이었는데 필리아가 자신의 에너지 구체를 키워 그쪽으로 날려보냈다. 소고는 그녀 덕에 그곳을 벗어났고 모우라도 뒤따라 날았다. 셋은 아까의 전장에서 꽤 떨어진 곳에 착륙했다. 돌아와서 막 들어가려는데 아저씨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빵집 누나는 밖에 두고 혼자 들어가 봤다. 로만 형제가 그곳에 묶여 있었다. 그는 소고 일행이 자신들을 묶어두고 신전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 연락해 추격할 로봇을 준비시켰다. 재정위원회는 필리아가 도시를 떠난 것을 알고 군에 연락했다. 군은 즉시 필리아가 멈출 지점을 특정했다. 그리고 그녀를 잡으러 사람을 보냈다. 한편 소고 일행은 결혼식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다. 소고는 친구에게 아직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지 않았냐며 놀렸다. 소고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는 깜짝 놀라 엑셀을 밟았다. 그래서 결혼식 행렬을 앞질러 버렸다. 그 바람에 화동이 발목을 삐었다.
소고는 자신들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대신하기로 나섰다. 식장에 도착하자 신부가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소고는 자기 잘못이라고 했다. 화동은 어차피 누군가 대신해주길 바랐다고 했다. 꽃을 든 커플은 보통 더 친해지기 때문이다. 결혼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카오는 커플로 보일까봐 걱정했지만 소고는 우린 그냥 친구인데 뭘 걱정하냐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중책을 맡는 게 두려웠고 그래서 소고는 필리아에게 대신하라고 했다. 카오는 결혼식이라 필리아가 망칠까봐 걱정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그들이 잘 알려줄 테니 안심하라고 했다. 한편 군인들은 거의 도착했다. 그들은 거스에게 그녀를 넘겨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거스 역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재정위원회에 그 늙은이가 왜 필리아에게 그토록 집착하는지 말이다. 카오는 내내 혼자 서운해하고 있었다. 소고가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네가 자신보다 페니아가 더 좋아서 떠났다고 생각했어. 자기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다고 했고 펠리아는 옷을 갈아입고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 했어. 신부님이 사랑에 대해 좀 가르쳐줬지. 갑자기 행정부 사람들이 페니아를 잡으러 왔어. 협조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했지. 놈들은 바로 쳐들어왔어. 카온이 소화기를 뿌려 시야를 가리고 펠리아를 데리고 도망쳤어. 소고도 모우라를 변신시켜 화력을 지원하게 하자 놈들은 둘 다 잡아버리기로 했지. 모우라가 이쪽에서 정신없이 싸우는 동안 카오는 펠리아를 데리고 창고로 숨었어. 시간을 벌기 위해 옷을 바꿔 입자고 했지. 펠리아는 감동해서 사랑한다고 말했어. 카온과 감정을 나누던 중 발각되어 펠리아가 잡히자 모우라가 구하러 가려 했지만 지휘관에게 붙잡혔어. 카온이 구하려 하자 그놈이 그녀까지 처리하려 했지. 하지만 로만이 남동생과 로봇을 데리고 미래의 신부를 구하러 왔어. 그가 총을 쏘자 카온은 펠리아가 맞을까봐 두려워했고 그는 몇 미터나 되는 긴 물건을 꺼내 달려가 마구 휘둘러 펠리아를 구했지. 모우라도 나라와 둘을 데리고 도망치며 반격했어. 한 방에 두 놈을 해치웠지. 모우라가 원거리 공격을 사용하자 지휘관은 예상치 못했는지 더 큰 피해를 원치 않아 후퇴했어. 모두 성공적으로 공격을 막아냈지. 공격을 막아내고 이제 결혼식을 계속할 수 있게 됐어. 우드는 선발대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분간 움직이지 않기로 했지. 그 후 일행은 길을 떠났어. 이번에는 소고가 운전했고 모우라가 저 산 넘어가 바로 신전이라고 알려줬지. 로마는 더 빨리 가자고 했지만 이건 자기 차고 엔진이 어떤지는 자기가 더 잘 알았어. 게다가 이 쇳덩어리까지 끌고 있잖아. 카온이 두 사람이 여기 온 이유를 묻자 로마는 자신의 사랑이 매우 깊기에 신부를 구하러 왔다고 했어. 모우라, 머리에 갑자기 검은 것들이 달라붙어 떨어지는 바람에 소고가 급커브를 틀었고 그 관성으로 로봇이 그들을 끌고 갔지. 잠시 멈춰 쉬는 동안 로마는 목이 말라 물을 꺼내 마셨어. 그런데 빵집 아가씨에게서 전화가 왔. 그 기계가 돈을 물처럼 먹어대서 계속 돈을 넣고 있었대. 소고를 만나고 싶다기에 그가 뒤돌아섰는데 물을 마시려 했지만 모우라가 전부 마셔버렸어. 펠리아가 우연히 수원지를 발견해서 모두들 정신없이 물을 마셨지. 그동안 소고의 삼촌은 군에 있을 때를 회상했어. 삼촌은 혼자서 적군과 싸우며 오직 구스를 구하기 위해 싸웠지. 두 사람 모두 그날을 생각하고 있었어. 바로 그때 구스는 첩자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지. 그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메시지였어. 한편 소고 일행은 길 한가운데서 차가 고장나 그날 밤은 쉬기로 했어. 로마는 버섯을 한 무더기 가져와 요리 실력을 뽐내려 했지만 다 만들고 나서 맛을 보더니 웃기 시작했어. 풍선을 빤 것처럼 말이야. 소고가 확인해보니 전부 독버섯이라 기겁했지. 구스의 지휘관은 위원회를 찾아가 재무국의 교수가 점점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의견을 구했어. 한편 소고는 수레를 고치고 있었고 펠리아에게 약속했지. 따라가 보니 재수없게도 로봇이 그들을 처리하러 와 있었어. 소고는 다시 모우라를 불러 싸우게 하고 펠리아를 데리고 도망쳤지. 모두가 그녀를 지킬 거야. 갑자기 로만. 카온이 무슨 일이 생겼다며 로만을 깨웠어. 팩이 거의 성공하려는 순간 모우라가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마구 때렸어. 펠리아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펠리아가 빛나는 나비를 보고 소고를 따라갔어. 따라가 보니 재수없게도 로봇이 그들을 처리하러 와서 소고는 다시 불러야 했어.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보고 싶어 했지. 로만이 한참 총을 쏘자 팩은 짜증이 나서
무기를 꺼냈어. 좁은 지형에서 싸우는 데다 팩은 또 모우라가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빠져나와 둘을 따라 뛰어내렸어. 구스가 알프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미처 날뛰고 있어서 기댈 수 없다는 걸 알았지. 여기서 날 수 없으니 날개를 방패처럼 쓸 수밖에. 카온이 로만을 깨웠어. 삼촌은 행방을 물었어. 거의 성공하려는 순간 모우라가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마구 때렸지. 방해를 받고 물러나자 구스는 상대를 독차지하고 팩에게 두 사람을 찾으라고 했어. 이번에 구스는 드릴을 장비했지. 무기로 드릴을 썼고 전투 방식을 파악당해서 모우라는 거의 반격하지 못했어. 팩이 뒤쫓아 위치를 찾아냈지. 펠리아와 소고가 숨어있는 곳이었지만 그가 둘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을 때 로만과 두 친구가 로봇을 타고 구하러 왔어. 로만은 그의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모우라보다 확실히 허접했지만 구스의 드릴을 날려버렸지. 그는 도전을 받아들여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보고 싶어 했어. 로만이 한참 총을 쏘자 팩은 짜증이 나서 무기를 꺼냈지. 그때 소고는 강으로 도망쳤지만 알프라는 놈이 로봇을 타고 그를 찾아왔어. 여전히 펠리아를 잡으려는 목적이었지만 갑자기 로만의 로봇이 나라와 소고와 펠리아를 물에 빠뜨렸어. 모우라가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빠져나왔지. 그리고 둘을 따라 뛰어내렸어. 구스가 알프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미처 날뛰고 있어서 기댈 수 없다는 걸 알았지. 그때 빵집 아가씨는 삼촌과 이야기를 나누며 소고의 어머니가 삼촌의 커피 내리는 재능을 칭찬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했어. 그래서 소고를 맡게 되었을 때 삼촌은 항상 최선을 다해 그를 지켰던 거야. 이제 삼촌은 총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겨눴어. 삼촌은 그녀가 구스가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연락하던 첩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삼촌은 행방을 물었어. 소고의 행방을 말이야. 그는 이제 막 깨어나 친구들이 곁에 있는 걸 봤어. 카온과 모두를 깨웠지만 아무도 여기가 어딘지 몰랐어. 이곳은 적진이라 이대로라면 다 죽을 목숨이었지. 하지만 그도 스스로 깨달았어.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펠리아를 지키고 싶었어. 삼촌은 그가 단지 자신의 소원 때문에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고 생각했지. 모든 게 너무 늦었을 때가 되어서야 깨달을 셈이냐고. 그의 어머니도 자신의 소원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그 말에 소고는 다시 생각해야 했어. 옛날에 소고의 어머니는 기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었어. 하지만 일부 세력이 반대해서 삼촌이 그들을 처리하러 가야 했지. 하지만 삼촌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소고의 어머니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어. 소고는 그때 너무 어려서 모든 걸 인지하지 못했기에 삼촌이 그를 입양했지. 그날 밤 엘리아는 로만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소고뿐만 아니라 모두가 펠리아를 돕고 싶어 한다는 걸 인정했어. 소고 혼자만이 아니었던 거야. 그때 그는 바위 위에 올라가 생각에 잠겼고 삼촌의 말을 따르기로 했지. 그는 모우라와 함께 펠리아를 치료하러 데려가고 더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로 했어. 모우라와 소고는 서로를 무척 싫어했지만 지금은 공동의 목표가 있기에 펠리아를 지킨다는 목표 때문에 서로에게 친절해졌지. 모우라는 그에게 우주에서 온 에너지원에 대한 몇 가지 이미지를 보여줬어. 그 에너지들이 지구에서 결정화되어 펠리아를 만들어냈지. 모우라도 마찬가지로 행성마다 각기 다른 존재가 있어. 펠리아가 능력을 남용하면 점점 쇠약해져 사라질 수 있기에 그들은 신전에 가야만 했던 거야. 그때 삼촌은 우드의 배에 몰래 올라 옛 친구와 재회했어. 삼촌은 카드를 가져가려 했지만 구스는 삼촌을 매우 싫어했지. 삼촌이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 자신을 버려두고 갔기 때문이야. 삼촌은 우드에게 예전에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하라며 떠났어. 펠리아도 이때 잠들지 못했고 소고가 불렀어. 세 사람은 모두가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함께 길을 떠나기로 결정했지. 그래야 그들이 맞거나 따라오지 못할 테니까. 다음날 아침 소고는 여전히 삼촌에게 화가 나 있었어. 펠리아는 삼촌이 소고의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그는 삼촌이 어머니의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어. 처음 입양했을 때 삼촌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삼촌은 항상 최선을 다했어. 몇 번이고 소고에게 어머니가 해주던 것과 똑같은 카레를 먹여주기 위해서 말이야. 카온 일행은 뗏목을 타고 돌아갔어. 소고가 펠리아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걸 알았기 때문이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는
길이 막혔는지 삼촌은 총을 꺼내야 했어. 삼촌은 성공적으로 들어갔지만 총에 맞는 대가를 치렀지. 소고는 군인들 때문에 통과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어. 삼촌은 성공적으로 들어갔지만 총에 맞는 대가를 치렀지. 소고는 군인들 때문에 통과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어. 결혼식 때부터 이 지역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거든. 펠리아는 소고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어. 이제 소고를 돕기로 결정했지. 원래 그런 녀석이니까.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 모우라는 싸우러 가고 두 사람을 보냈어. 둘은 산길을 따라 도망치려 했지. 하지만 발각되어서 모우라가 달려들어야 했어. 지휘관을 처리하려고 달려들었는데 구스가 나타났지. 하지만 펠리아가 아니라 삼촌을 찾으려 했어.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 삼촌은 친구를 불러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했다고 생각했어. 바로 아이들을 내버려두는 것. 여기 비서에게 모우라와의 약속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때 모우라는 하늘을 날며 이 미사일들을 이용해 반격하고 있었지. 그래서 구스에게 한 방 맞고 심하게 파손됐어. 구스는 삼촌이 자신의 스승이며 행정국에 잠입하려 한다고 말했어. 그때 삼촌은 소고의 어머니에게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지. 친구를 불러 부탁했다고. 그만이 할 수 있는 일 말이야. 구스는 삼촌이한테 냉혹한 칼날 같았지만 소고가 그를 무르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 모우라. 하지만 이제 그는 소고를 찾고 싶어 했지. 싸우기보다는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소고는 펠리아가 모우라의 신전을 찾도록 자신이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어. 구스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소고를 붙잡아서 모우라 평의회 3명에게 무력하게 반격당했고 구스에게 한 방 맞고 크게 파손됐어. 바크도 페리아를 잡았기 때문에 구스는 소고에게 그녀를 넘기면 둘 다 보내주겠다는 기회를 줬지. 우드는 자신이 그의 스승이며 행정국에 잠입하려 한다고 했어. 그때 아저씨는 소고의 어머니에게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지. 처음으로 소고와 다투고 그가 자신을 미워할까봐 두려웠어. 아저씨는 소고에게 미움받는 게 너무 무서웠지. 그를 아주 많이 사랑했으니까. 아저씨는 자신이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소고가 그를 흔들어 놓았다고 했어. 그는 아저씨가 그저 더 친절해졌을 뿐이라고 했지. 그 말에 구스는 분노하며 총을 쐈지만 친구들이 제때 와서 구해줬어. 알프레드는 페리아가 보이지 않자 또다시 혼란에 빠졌고 그녀는 아래로 떨어졌지만 카운이 와서 구해줬지. 그는 그 틈을 타 모우라에게 달려가 어떻게든 그것과 적응했어. 아래로 떨어졌지만 카운이 와서 구해줬고 그는 그 틈을 타 모우라에게 달려가 어떻게든 그 속도에 적응했어. 모우라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고 새로운 무기까지 생겨서 구스는 따라잡지 못했어. 그는 질 수 없었어. 왜냐면 공들인 노력이. 아저씨를 만나러 왔던 사람이 우연히도 소고의 어머니였거든. 구스를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그날 오후 페리아를 지켜내면서 진정한 남자가 되었다고 자신했지. 아저씨는 페리아가 낯설면서도 익숙했고 소고가 만졌을 때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물어보니 이 감정은 언젠가 페리아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했지. 아저씨가 공들여 연구했던 카레에 대한 지식, 그의 어머니 것과는 달랐지만 아저씨의 요리가 최고였어. 그리고 만나러 왔던 사람은 소고는 페리아의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어떤 꽃을 따러 갔어. 그녀에게 방심하다가 목숨을 잃었지. 그녀는 비서였고 아저씨의 일을 원치 않았어. 소고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위해 붉은 수정을 찾고 싶어 했지만 그 덕분에 페리아를 만났어. 이런 모험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녀 덕분이었지. 다음 날 아침, 일행은 신전으로 향했지만 문은 꽤 튼튼했어. 그게 뭔지 몰라. 페리아는 낯설면서도 익숙해. 일행은 입구를 발견하고 바로 따라 들어갔지만 도착했을 때 페리아는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 같았어. 소고가 카운을 만지고 물어보니 이 감정은 언젠가 페리아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빵집 누나는 묘지에 갔다가 아저씨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완전히 세상을 떠난 후였어. 우드는 분해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뛰어넘고 싶었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했어. 소고 일행은 그 고목나무 주위에서 하룻밤 묵었다고 했어. 소고는 페리아의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어떤 꽃을 따러 갔지. 로만도 카운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약혼을 취소하기로 했어. 카운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녀였기에 만약 다시 생각한다면 언제든 청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 소고는 어릴 때부터 계속 찾고 싶었어. 어머니를 위한 붉은 수정을.
하지만 그 덕분에 페리아를 만났고 이런 모험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녀 덕분이었지. 아침이 되자 다음 날 일행은 신전으로 향했지만 문은 꽤 튼튼했어. 갑자기 페리아가 발밑에 생긴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졌어. 일행은 입구를 발견하고 바로 따라 들어갔지만 도착했을 때 페리아는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 같았어. 그녀는 검은 로봇을 만들어냈고 소고는 모우라와 함께 싸울 수밖에 없었지. 둘은 밖으로 나가 싸웠어. 구름 사이를 날아다니며 싸우던 중 페리아는 구름 속으로 숨어버렸어.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 페리아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고 소고는 저 갑옷이 무방비한 틈을 타 공격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모우라의 검은 갑옷까지 손상시켰지. 어째서인지 페리아는 인간에게 그렇게 신경을 썼어. 그녀와 갑옷은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소고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로 약속했지. 그녀는 소고에게 이제 더는 자신을 찾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는 갑옷과 함께 그대로 떠나버렸어. 그는 무력하게 추락했지만 아직 의지는 남아있었어. 페리아가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그녀는 페리아를 구하러 갈 것이며 그가 가든 말든 상관없다고 말했어. 그는 따라가기로 하고 일행과 함께 길을 나섰지. 그때 페리아는 돈 박사와 마주쳤는데 그는 아저씨가 죽기 전에 만나고 싶어 했지만 실패했던 사람이었어. 그는 그녀가 단지 영혼석일 뿐인데 인간 같은 감정을 가진 것이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어. 이제 더는 찾지 말라고 하고는 그대로. 하지만 막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모우라가 고장나 추락했고 어째서인지 모우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어. 아직 의지는 남아있었어. 그는 저 갑옷이 뭔지 알고 싶었지만 모우라도 몰랐지. 갑자기 빵집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어. 아저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을 탓했어. 그 모습에 카오는 화가 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소꿉친구는 현실에서 도망치기만 하는 녀석이 아니라고 했지. 그녀는 페리아를 구하러 갈 것이며 그가 가든 말든 상관없다고 말했어. 그는 따라가기로 하고 일행과 함께 길을 나섰지. 그때 페리아는 돈 박사와 마주쳤는데 그는 아저씨가 죽기 전에 만나고 싶어 했지만 실패했던 사람이었어. 그는 그녀가 단지 영혼석일 뿐인데 인간 같은 감정을 가진 것이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어. 소고의 일행은 페리아가 있는 곳을 향해 출발했어. 그들은 그 지역 주변에 결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다 함께 힘을 합쳐 결계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려 했어. 하지만 막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모우라가 고장나 추락했어. 어째서인지 모우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고 그녀는 소고를 위험한 곳에서 데리고 나왔어. 그녀는 자신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지. 로만 일행은 결계의 근원지로 가서 그것을 파괴하고 안으로 쳐들어가기로 결정했어. 모우라는 이 결계가 자신의 변신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했어. 페리아도 실험 대상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지. 로만 일행은 결계의 근원지에 도착했어. 결계를 만드는 곳에. 소고는 빵집 누나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녀는 이것이 아저씨의 마지막 소원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누나는 페리아가 최상층에 붙잡혀 있다고 생각했고 둘은 페리아를 원래의 수정석으로 되돌리고 싶어서 달려갔어. 그는 그녀가 인간의 감정이라는 불순물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소고와 모우라는 다시 포위되었지만 이번에는 구스와 바크가 도우러 왔어. 그들은 둘 다 행정국의 사냥개가 되기 싫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틈을 타 떠났지. 로만 일행도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 도우러 왔어. 로만 일행도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지. 소고와 모우라는 실수로 함정에 빠져 바닥 아래로 떨어졌어. 그동안 페리아는 돌로 변하는 과정이 절반쯤 완료되었어. 그는 소고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채고 그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를 위로 올려보내줬어. 하지만 정말 어리석군. 모우라가 싸우는 동안 소고는 페리아를 구하기 위해 위로 달려갔어. 그는 절망 속에서 부수려 애쓰며 그때 그녀를 쫓아가지 않은 자신을 탓했지. 페리아가 만든 돌을 노리고 있었어. 그녀의 행성도 바로 위에 도착했고 페리아도 완전히 돌에 갇혀버렸지. 희망도 없이 수정석으로 변할 거야. 페리아는 오직 소고와 다시 만났고 그는 페리아와 단둘만의 세상으로 가고 싶어 했어. 그녀의 행성을 차지하고 이 세상의 인간들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지. 페리아는 속아서 그에게 열쇠를 건네주려 했지만 그녀는 이 사람이 자신이 알던 소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정신이 멀쩡했어. 그 소고는 괴물로 변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밖에서는 진짜 소고가 모우라와 함께 로봇을 제압하고 페리아를 밖으로 끌어냈어. 절망 속에서 그때 그녀를 쫓아가지 않은 자신을 탓했지. 아, 비서는 인간은 다 똑같고 멍청이들이라고 생각했어. 갑자기 그의 손에 있는 문양이 드러났고 그녀는 자신이 필요로 하던 사람이 바로 그라는 것을 깨달았어. 페리아의 힘은 모두 그의 손에 있는 문양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 돌에 갇혔어. 그녀는 그는 수정 속으로 빨려 들어간 뒤 검은 로봇에게 끌려갔어. 정신세계 속에서 그를 감싸기 위해 제때 변신했지. 페리아는 오직 소고와 다시 만났고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함선이 떠올랐어. 페리아는 속고 있었지. 그에게 열쇠를 건네줘야 했지만 그녀는 매우 이 사람이 자신이 알던 소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정신이 멀쩡했어. 그 소고는 괴물로 변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밖에서는 진짜 소고가 모우라와 함께 로봇을 제압하고 페리아를 밖으로 끌어냈어. 그 후 그대로 그녀를 파괴하고 핵까지 밖으로 꺼내버렸어. 페리아는 진짜 소고를 다시 만나 기뻐했지. 갑자기 문양이 그의 손에 드러났고 그녀가 필요로 하던 사람이 바로 그라는 것을 알게 됐어. 페리아의 힘은 모두 그의 손에 있는 문양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 그의 손에. 그리고 그녀는 이제 껍데기나 다름없었어. 그는 수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 검은 로봇에게 끌려갔지. 그녀가 소고를 구하러 가려 하자 모우라가 막아섰어. 지금 그녀의 힘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힘을 남용하여 모우라를 강화했어. 전투 중에 그리고 둘은 함께 우주 밖으로 나가 싸웠어. 모두 머리 위에 행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대피하며 떠났어. 두 로봇은 다시 한번 싸우기 위해 마주섰지. 수호천사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의 주인이 죽어서 두 행성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소고가 필요했던 거야. 그는 말했지. 옛 행성의 인간들이 자원을 모두 고갈시켜 자신의 주인이 죽게 만들었다고. 지구를 질투해서 그는 새로운 주인을 찾을 희망을 품고 찾아왔던 거야. 하지만 세계의 문명이 지나가면서 그는 더 이상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 페리아와 소고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원래는 페리아를 데려가야 했지만 그녀에게는 힘을 개방할 열쇠가 없었지.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자신을 전능한 천사로 만들기 위한 실현이라고 생각했어. 양측은 전투에 돌입했고 모우라는 소고를 다치게 할까봐 전력으로 싸울 수 없었어. 둘은 계속 공격을 받으며 심하게 파손되었지. 두 행성도 곧 위험해질 상황이었어. 페리아는 그들이 천사가 아니라 악마 같다고 느꼈지만 모우라는 만약 그녀가 이 행성에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좋은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 그녀는 그 후 돌아와서 온 힘을 다해 소고에게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그녀는 그를 정말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곁에서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행성은 그 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고는 조종석에서 깨어나 친구들과 재회했고 그의 손에는 붉은 수정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수정은 그가 페냐를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